자, 그러면 오늘 출제 예상 문제의 지문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오후에 식사를 하고 오시면 많이 졸리기 때문에 오전이 안 그래도 정신이 좀 더 안 맑겠습니까? 그래서 국세 파트를 먼저 하고 지방세 파트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9페이지 종합부동산세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읽어보시고 지문 하나당 한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후다닥 읽어보십시오. 자, 요약집 110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범위를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고, 우리 이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인데 우리가 전국의 모든 주택의 합산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별리장, 장기사, 항리정, 노무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한 7개 위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장, 미분양주택, 장기 임대주택, 장기 가정 보육실로 사용되는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설명을 들어보면,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자, 요건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잖아요. 우리가 단독 소유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은 우리가 취득세에서만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고급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읽어보시고, 자, 일단 건축물 부분부터 따져봅시다. 자, 모든 건축물이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주택만, 그러니까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체적으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건축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그래서 거기 첫째 줄 건축물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바꿔요. 그 다음에 건물 부속 토지 줄 것이고, 건물 부속 토지 줄 것이고, 자, 줄 것이면 그 밑에다 적으십시오.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뭐 해라?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토지 분류부터 확인하셔야 되지요. 요게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 아닙니까? 하여튼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토지 분류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토지 분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종부세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토지 분류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무허가 건물 부속 토지는 토지 분류가 분리 별도 종합,
자, 요약집 93페이지. 자, 요약집 93페이지. 우리가 이제 토지 분류가 시험에 나오면 주로 요약집 93페이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 분류와 관련하여서 전체적 내용을 다 보는 게 너무 버거우시면 요약집 93페이지만 단히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 최근에 토지 분류는 요약집 93페이지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세 군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갈로 5번에 공급 목적 등의 소유 토지로 저율 분리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와 갈로 6번의 2항 일반 건물 부속 토지로 의제되는 토지로 별도 합산으로 분류되는 토지, 야하고 야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약집 9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자, 무허가 건물 부속 토지와 미사용 승인 건물 부속 토지는 우찌 된다. 지금 현재 일반 건물 부속 토지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되지요. 그래서 별도 합산 가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고 종합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93페이지 마지막 줄. 건물을 철거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어찌 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지만 나대지로 보지 않고 일반 건물 부속 토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최근 토지 분류는 이렇게 세 개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3번 지문에 무허가 건물 부속 토지는, 그 3번 지문에 무허가 건물 부속 토지는 나대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합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고, 종합합산 가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얼마? 5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요. 그래서 5억 동그라미 하시고,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 3번 맞네. 자, 그 다음에 4번. 거기 제한 보호구역 안의 임야 줄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토지 종부세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뭐 해라? 토지 분류부터 확인해라. 그러면 제한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저율 분리 가세대상이고, 분리 가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에서 제외되지. 그런데 4번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곧 줄 것입시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재산세 비 and 종부세 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잖아요. 우리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는데 5번 가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틀렸네. 그 다음에 6번. 자, 줄 것입시오.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 부속 토지 줄 것이고, 회원제가 아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럼 6번. 토지 종부세 물었으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토지 분류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요약집 94페이지 골프장이 시험에 나오면 뭐 해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물어보거나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를 물어보거나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회원제인지 회원제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해원제 골프장만 사치성 재산이고 해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 시험에 나오면 일단 해원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류 규칙 생각하십시오. 토지 분류를 정하는 기본 규칙.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저율,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종합,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는 고율. 이게 토지 분류 규칙 아닙니까? 그럼 갑니다. 해원제 골프장 부속 토지는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고율, 분리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고, 해원제가 아닌 골프장 부속 토지는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가 아니고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 합산 가세대상 토지로 분류되고, 별도 합산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얼마?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요. 그래서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네. 봐요. 토지 종부세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토지 분류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하시고, 참고 기억 별표하시고, 별표하지 말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십시오. 그러고 저 한마디 요 하나만 이야기 좀 하고 설명합시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이제 출제 예상 지문 정리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다가 X 해 놓으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안 봐야 됩니다.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해를 한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이해를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거, 그 기억 되살리고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해를 하려고 매달리는 것은 내년 합격을 예약하는 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봐요. 이해한 것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축구로 치면 자살골이에요. 그래서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앞에다가 X 해 놓으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면 안 됩니다. X가 너무 많다. 그래도 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많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X된 게 많아도 이해했는데도 기억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간혹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보면 막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걸 집에 가가지고 막 30분씩 이해하려고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이해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기억 가물가물해진 거 되살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7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물었는데, 자, 주택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6억이 생각나시면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달라. 그래서 6억이 생각나면 안 되고 야가 생각나셔야 돼요.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이냐에 따라 다르고, 개인 소유는 1세대 1주택이냐 여러 개의 주택 소유냐에 따라 다르고, 1세대 1주택은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에 따라 다르다.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제일 먼저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 다르지. 우리가 개인 소유주택은 전국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법인 소유주택은 법인 명의로 투기하는 걸 억제시키기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주택은 6억 이하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억 법인 동그라미 하시고, 참고 기억은 법인 소유주택을 물었고, 법인 소유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억 이하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가 개인 소유주택은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 다르지. 자, 거기 갈로 안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줄 것이고, 단독 소유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월 7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가액이 얼마? 11억을 초과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줄 것이고, 공동소유 동글뱅이 하시고, 자,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공시가격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아니고 지분별 가액이, 지분별 가액이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요 지분별 가액, 요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7번 틀렸네. 자, 그다음에 참고 리얼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지문들은 맞는 지문들이고,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 개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 리얼.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가세표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가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부동산 소지지에서 1차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합산된 금액 중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세도 부과되고 종부세도 부과되는 이중가세 문제가 발생하고, 이 이중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초과 금액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왜? 6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가세된 부분은 6억 초과 금액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중가세가 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6억 초과 금액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요.
2주 전에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갑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5억이고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얼마입니까?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얼마예요? 자,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10억으로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 얼마? 7반만 째려보지 말고 얼마? 재수 없으면 종부세 가세표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자 얼마?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3억 8천. 그럼 봐요. 6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6억 초과 금액 4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된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 3억 8천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된 거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가세된 금액은 6억 초과 금액 4억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되는 3억 8천에 대해서 이중가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가세되는 금액은 6억 초과 금액 5억이 아니고 6억 초과 금액 요 조건대로 갑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가세된 부분은 6억 초과 금액 4억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3억 8천에 대해서 이중가세된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6억 초과 금액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3억 8천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을이 틀렸잖아요. 6억 초과 금액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읽어보시고. 자, 8번 세액공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요약지 111페이지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합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 줄 것이고, 연령 60세 이상인 경우 줄 것이고.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니까 연령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자, 연령별 세액공제는 몇 프로 공제 받습니까? 연령에 따라 20%, 30%, 40%. 맞네? 네.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읽어보시고. 참고 니은 읽어보시고. 참고 기억. 배우자 소유,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 줄 것이고, 배우자 사이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 니은에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 줄 것이고. 자,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토지 소유자이거나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게 단서가 붙지요. 그러나 배우자 사이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일반 공동소유주택과 배우자 사이 공동소유주택은 세액공제가 다르다라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참고 니은은 일반 공동소유주택을 물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근데 참고 기억은 일반 공동소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 배우자 사이 공동소유 1주택 소유자가 특례 신청한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공동소유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째 줄 산출세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기억 맞네. 그래서 참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9번. 혼인은 5년간, 동거복량은 10년간. 그래서 9번 틀렸지.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읽어보시고. 참고 니은 읽어보시고. 자, 요약집 112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을 보셨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런 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틀렸잖아요. 우리가 자, 갑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가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지요.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가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도 소유자별 합산금액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요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번이 틀렸다고요. 10번 지문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합산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다고요. 합산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 말이 없으면 오답이에요. 우리가 그 10번 지문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하면 종합합산 가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요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번 틀렸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별표하시고,
법인 소유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자, 다시 말을 없었습니다. 법인 소유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 소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인 소유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공제되는 금액이 없다고요. 그래서 법인 소유주택은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법인 소유주택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공시가액의 합산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직접 곱합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개인 소유주택과 법인 소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 산정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개인 소유주택 종부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법인 소유주택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우리가 법인 소유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고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다가 공정가액 비율을 직접 곱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억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합산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틀렸네. 공제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합산 금액에다가 6억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합산 금액에다가 공정가액 비율을 직접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 니은 9월 7일 개정사항 아닙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9월 7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가액에서 기초공제 3억이 아니고 5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자, 그 다음에 11번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참고사항으로 한 번 정도 기억하라 그랬고 어디에다가 주의사항을 두시라 그랬냐면은 일반 2주택과 초정 대상 지역 안 2주택은 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거 주의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자 11번은 일반 2주택을 물어본 게 아니고 초정 대상 지역 안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물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0.6에서 3%가 아니고 1.2%에서 6%. 맞네. 자, 그 다음에 12번. 우리 종부세 세부담 상한 3, 4년에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잡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번 맞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오늘 본 이 지문을 벗어나는 지문은 없습니다. 종부세에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종부세가 시험에 나오면 오늘 본 이 지문을 벗어난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은 98% 없습니다. 요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종부세는 마무리하고 자,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읽어보시고. 자, 22번 문제 1번 그 뒤에다가 줄 것입시오. 국외 소재 부동산. 우리가 국외 소재 자산도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지요. 언제? 국내에 몇 년?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양도했을 때. 자, 그런데 1번. 자, 지금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1번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갈로 안에 국외 소재 여기다가 줄 것이고 별표하시고, 요약집 126페이지에서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여부를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고, 전세권, 지상권은 어찌 되는데, 전세권, 지상권은 어찌 되는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가세 대상에 포함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가세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여기 혹이 붙었지요. 그러나 국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하기 때문에, 국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최근 7년 동안 3번 물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은 국내 자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국외 소재 자산을 물었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가세 대상이지. 그 다음에 6번 요약집 127페이지, 영업권이 시험에 나오면 뭐 해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지 영업권만 양도하는지 구분하라 그랬지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지, 영업권만 양도하면 가세 대상 아니지. 그래서 함께 양도하는지 영업권만 양도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6번은 갈로 안에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줄 것이고, 그러면 자 6번은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고정자산과 분리해가지고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아니지. 그 다음에 7번 발표하시고, 자, 이축권이 시험에 나오면 두 군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인지 이축권만 양도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주의사항을 두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이더라도 토지, 건물 양도가액과 이축권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이더라도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7번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이지만 갈로 안에 토지, 건물 양도가액과 이축권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 줄 것이고 별표하시고, 토지, 건물 양도가액과 이축권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이지만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아닙니다. 요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그게 답니다. 출제원들이 출제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수험생들이 요거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러면 출제합니다. 수험생이 다 할 것 같다,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했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도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에 해당되려면은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만 양도로 보지요? 그럼 따져봅시다. 자, 8번 양도담보 동그라미 하시고, 자, 양도담보 동글뱅이 하시고, 자, 양도담보는 공부상 명의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9번 발표하시고, 자, 부담부 증여로 양도했을 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봐요, 증여로 봐요? 일반인 사이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시험에 나오면 분위기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인 사이를 묻고 있는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를 묻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10번은 거기 9번은 구체적 조건이 없으니까 일반인 사이로 간주하셔야 되고, 일반인 사이 부담부 증여로 양도했을 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9번은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0번. 자, 본인 소유 재산을 본인이 공경매로 취득을 하면 내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도 없고 유상 이전 아니지요. 돈 받은 거 없잖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도 없고 유상 이전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물납 동글뱅이 하시고, 자, 조세 물납은 조세 지급 채무를 현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 자,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갑하고 을이 이혼을 하면서 갑 소유 재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은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양도로 봅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까? 양도로 봐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 변제이기 때문에 양도로 봅니다. 짧게 줄여서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고 이자료 지급은 양도로 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고르면 2번, 4번, 5번, 9번, 11번, 12번.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23번 문제 1번,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취득 가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무엇을 실제 취득 가격으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줄 것입시오. 둘째 줄, 상속세 및 증여세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 취득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참고로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요약집 151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 순서에다가 중요 포인트 두라 그랬지요. 매, 감, 한, 기. 그래서 2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참고, 니은. 자, 요약집 151페이지에서 추계와 관련해가지고 추계 순서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어디를 주의하라 그랬냐면은 한산 취득가액을 주의하시라 그랬지요. 한산 취득가액은, 그러니까 한산 취득가액은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득가액 추계 시만 적용 가능하지 양도가격 추계 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 니은 실지 양도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양도가격 추계 시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하는 게 아니고 매, 감, 기 순서에 의합니다. 그래서 참고 니은 한산가액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취득가액 추계시는 한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하는데 한산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2번도 틀렸고 참고 기억도 틀렸고 참고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요약집 152페이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시가로 산정합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합니까? 결론! 그때마다 다르다. 특수관계인 사이라고 앞뒤도 안 따지고 시가라고 이야기하시면 답 찾을 가능성 40%. 그때마다 다르지. 고가로 취득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냐,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경우냐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이놈이 시험에 나오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인지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시가로 계산하셔야 되고, 3억 이상도 아니고 시가 5% 이상도 아니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시가 8억짜리 부동산을 7억 3천에 거래를 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7천이고, 자 그러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소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또는이라는 거, 요게 또는이라는 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7천만 원이 3억 이상은 아니지만 시가의 5% 이상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양도가격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시가 8억.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는데, 오전 강의가 1시 반까지 진행이 될 거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2시 반부터 오후 강의 해가지고 빠르면 한 5시 한 10분 정도, 늦으면 5시 한 40분 정도에 마칠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